네, 안녕하십니까. 요한타 이진엽입니다. 오늘은 현대홈쇼핑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실적 리뷰를 해드리면 4분기 영업이익은 301억 원을 기록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먼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371억 원을 기록했고요. 취급고 성장률이 미드싱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송출료 같은 경우에는 일부 IPTV와 협상해서 기존 예정원가 달아놓은 것이 20%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송출료가 일부 환입된 부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케이블 TV와도 송출료 인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나오는데 원가 따는 떨어지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탈케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자 4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억 원 개선됐는데요. 회계 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 손익이 7억 원인데 그걸 고려했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한 21억 원 정도 개선된 모습입니다. 4분기 계정 순증이 19,000 계정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지난해까지 25,000 계정, 24,000 계정 이런 수준으로 하다가 계정 순증 폭이 하향되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계정 순증 신규 계정 수는 1만 계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3년차 이상 계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3년 의무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해지 계정 수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 연체 계정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분기당 한 5,000개 정도 이미 해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순증 폭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인 것 같고요. 다만 알프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1,000원 정도 올라온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C 같은 경우 영업이익 5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건설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이 실적 안정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법인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송출에 시작했는데 취급고 20억 원, 영업적자 70억 가까이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려고 한다면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취급고 20억 정도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송출 지역을 기존 5대 도시에서 기타 도시까지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품 구색을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조금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 판단을 조금 해볼게요. 지금 현재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PER 5.8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평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데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 법인이 아직까지 유의미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실적에 부담을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LGU 플러스를 기존 채널에서 28번으로 옮기면서 여기서 매출이 얼마나 빠질까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사는 호주 법인의 2020년 적자를 2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하반기 적자가 영업 적자가 순수한 영업 적자가 110억 원 정도 되는 걸 감안했을 때 거의 맥스로 추정을 해놨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LGU 플러스 채널 변경으로 취급고 성장률이 기존에 미드싱글 하던 것을 1.6% 성장률로 하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이 5.8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이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 주가에는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다 녹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순연금이 약 2,100억 원 정도 있고요. 상장사 지분 가치가 7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H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가치가 지속적으로 M&A 이슈와 함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영업 가치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률 둔화에도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송출료가 이제 거의 플랫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취급고 성장은 나오고 있는데 원가는 플랫 단위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4분기 실적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증이익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요. 런텔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력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
계정당 3년이 되면 BEP 이상 이제 이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계정 수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전년 대비해서 19년 대비해서 124억 원 정도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LNC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이익 체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21년부터는 리바트와 함께 토탈 리모델링 서비스를 또 진행한다라는 계획에 있고, 2022년에는 인조대리석, 지금 현재 인조대리석 캐파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2년에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인조대리석 캐파가 2배가 증가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주법인을 제외하고는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DPS를 100원 정도 올렸고, 동시에 자사주 매입도 185억 원 규모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 그 자체는 시장 눈높이를 아직 충족하는 수준은 아니라도 꾸준히 DPS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이상 불확실성보다는 견조한 이익 체력과 주주 친화 정책 확대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홈쇼핑 사업자라고 해서 더 이상 절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시장에서 소외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4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